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두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약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좀 보니까 수급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영상의 그리고 끝부분에는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꼭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도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저도 어, 자세하게 중요할 때 꼭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두가 지금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죠. 네, 요 타점이나 실시간 정보나 재료는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파두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텔방에 입장시켜서요.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물론 삼성전자 약세의 영향을 반도체 쪽도 다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그죠? 근데 뭐 삼성전자가 나빠서 판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외인의 매도세 유발하고 있고 차익 매물을 좀 내놓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파도도 그런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재료가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통찮네요. 요 재료는 장 마감하고 나왔던 재료인데 지금은 이런 재료 정도는 주가를 크게 반전을 시키기가 좀 힘들죠. 재료가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또 재료가 신선하고 색다른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재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유의 깊게 보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 외인들 방향은 참 좋아요. 그죠? 특히 그 26일에 54만 주나 순매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파도가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지수 관련 패시브 자금 이거보다는 이제 액티브 자금 이런 건들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외국계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쪽이 만지는 펀드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죠. 지금 투신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있으면 반도체 섹터를 좀 줄이든가 줄이는 과정에서 파도가 그 바스켓 안에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거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파도가 있는데 하도만 뭐 좀 매도를 좀 때린다든가 속가낸다 그러죠.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도를 편입하는 ETF 쪽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되게 금융투자 쪽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그죠? ETF 쪽은 들어오는 게 잠잠하고 투신과 같은 어떤 펀드 자금이 파도 쪽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연기금도 그렇고요. 사모펀드도 그렇고. 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빨간선의 외인입니다. 그죠? 네, 외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이게 숏 커버링 들어와서 외인들이 산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자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24일 공매도 잔고가 12만 주거든요. 근데 뭐 54만 주 정도 순매수가 하루에 들어왔잖아요. 외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숏 커버링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겼다. 그것도 설득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냥 외인이 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은 비차익 매수로 샀다는 얘기예요. 비차익 매수.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인들은 좀 주가가 내리지만 내릴 때 좀
쌀 때마다 자꾸 모아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파도를 산다는 얘기죠. 그죠? 기관들은 반도체 섹터 좀 처지고 또 파도 자체를 좀 속가되는 그런 매매를 하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충이 되고 있어요. 1단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관계를 조금 더 세밀히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외인이 옳다, 기관이 옳다. 감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수급이 이제 결정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결정이 긍정적으로 될 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변동성이 있을 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보다는 문자를 주셔서 소통을 한번 하세요. 파도라고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궁금증 해소하고 끝까지 실시간 정보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문자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